우리가 보통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세계 경기에도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그 기준은 바로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고 싶은 남자 블랙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재테크 읽어주고 싶은 남자 블랙입니다. 2019년 경제위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 영상 하나면 모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이 지표 하나면 경제위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써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표는 경기의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세계 경기에도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그 기준은 바로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97년 말 한국의 IMF 사태가 왜 왔을까요? 당시 한국 기업들이 부실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때 당시 미국이 기준금리를 3%에서 6%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외채를 갚지 못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됐죠. 대한민국 기업뿐만 아니라 나라도 도산했죠. 2007년 말 서브프라임 사태 때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1%에서 5.5%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풀대출로 부동산을 사신 많은 분들이 파산하게 됐습니다. 즉, 미국의 금리 인상 끝에는 늘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금리가 무엇이고 왜 금리 인상 끝에는 경제 위기가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란 무엇일까요? 금리는 돈을 빌릴 때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이 돈을 공짜로 빌려주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월 일정한 이자를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금리죠. 금리는 왜 오르고 내릴까요? 다른 물건 가격과 마찬가지로 금리도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공급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수요자가 됩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적을수록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가게 되죠. 이러한 수요 공급 법칙과 연관되어 정부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게 되는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2007년 말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부터 기준금리를 거의 0%까지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브프라임 사태 때 도산하는 개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누가 돈을 빌려가지고 새로운 일을 벌릴까요? 그렇지 못하죠. 수요 공급 차원에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니 금리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 차원에서는 무너진 시장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리죠. 그래야 기업과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나라를 일으켜 세울 뭔가를 하죠. 이런 식으로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기준금리를 5.25%에서 거의 0%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도 하고 다른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샀습니다. 그 결과 긴 시간에 걸쳐서 미국 경기는 바닥을 치고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기 상승기가 온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너도 나도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러한 돈에 대한 수요 증가는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되죠. 또한 정부 차원에서 지나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주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금리가 오르니까 너네들 대출 그만 받아서 부동산도 그만 사라. 이런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15년 12월부터 기준금리를 0.25%씩 천천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행보죠. 과거 금리 상승기 때에는 한 번에 금리를 1%씩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미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25% 올리고 시장 상황을 천천히 지켜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과거와는 조금 다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어쨌든 점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론자들이 주장하던 10년 주기 경제 위기설이 깨지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경제 위기는 오지 않았죠. 혹시 우리도 모른 사이에 이미 온 건가요? 어쨌든 미국은
15년 12월부터 3년 정도 금리를 올리다가 19년 1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네요. 올려도 한 차례 정도 올리겠다고 합니다. 와우. 경제 얘기도 안 왔는데 금리를 그만 올리겠다. 최근 겪어왔던 연준의 패턴과는 조금 다르죠. 제가 볼 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내린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현재 중국이든 미국이든 경제 지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이죠.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변하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5년 12월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한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세계 경기 흐름을 보면서 금리 인상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 경기가 좋으면 바로 금리 인상을 해버립니다. 즉, 미국 금리 인상은 자기네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미국은 호황기를 맞이하여 금리 인상을 하는데 아직 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은 저금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니 한국도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미리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미국의 돈의 가치를 높여 다른 나라의 자금을 흡수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실제로 18년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한국에서 외인의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갔었죠.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 혹은 내려간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자금 유출 걱정이 없으니 편하게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책을 펼칠 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도 늘어나고 경기 지표도 나아지고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금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금리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면 세계 경기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 저와 함께 재테크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